살면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참 많죠? 근데 또 그런 짜증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풀릴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우연히 지나가다 길에서 득템한 예쁜 옷, 오랜만에 온 친구의 연락, 집에 들어가는 길 대문 밖까지 들리는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사소한 행복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놀이플라이의 주변인 들었습니다. 오늘 시 읽는 날이에요. 감성감성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힘들 때 정말 사소한 것들로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주말에 동생이 집에서 밤늦게까지 네일을 해줬거든요. 네일 아트를.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맨질맨질한 손톱을 자꾸 만지면서 이번 주 울적할 때마다 기분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손톱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몸에 항상 장착하고 있는 울적할 땐 손톱을 들여다보며. 네. 듣고 있나 동생? 안양 아줌마님이 예전에 토스트 할 때는 자주 뵀었는데 북적북적 하면서는 막상 댓글로는 못 뵀던 것 같아요. 근데 본방으로는 자주 못 들어도 저희 집 아침을 함께하는 북적북적 매일 아침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남깁니다 하고 와 아침 7시 반에 올려주셨네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정말 예전에 토스트 할 때는 그 아침에 막 일찍 출근해서 7시면 이미 한참 활동하는 시간이었는데 요새는 7시 반에만 일어나도 우와 오늘은 알람 없이 내가 눈을 떴네 하고 새삼 스스로 감탄을 하는 정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 핑공님 오셨고요. 에마리오님 차분하게 듣기 좋은 북적북적 출첵해요 하시고요. 라게지스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는 작은 즐거움이라는 하세요. 와,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에요. 작은 즐거움 아니고 더 큰 인생의 가장 기쁜 행복의 순간들을 꼽으라고 할 때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에별리고님 오셨고요. 네비더님은 유스케이 시계 만드는 공정 과정을 어떻게 또 예쁘게 포토샵으로까지 만드셨네요. 하면서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하고 올려주셨고요. 변현주 사랑해님은 아침에 컵라면 먹다가 상한 거 알고 좌절 중입니다. 왜 하늘은 나에게 상한 컵라면을 준 건지 유유. 컵라면이 상해요? 그래요? 컵라면 유통기한 정말 오래되지 않나요? 우와. 컵라면 상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컵라면도 상하는구나. 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거예요. 술이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을 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거의 안 먹어보다가 집에서 캔 맥주를 엄마가 잔뜩 어디 놀러 갔다가 남은 거를 냉장고에 막 넣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를 숨겼어요. 일단 저기 냉장고 뒤편에 엄마가 잘 모를 만한 곳에 구석에다 박아놓고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먹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때를 봤죠. 언제 먹어볼까. 그러다가 엄마가 꽤 멀리 가셔서 오늘 늦게 들어온다 하신 날, 동생도 학원 가서 없는 날, 오늘이다 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맥주를 찾았어요. 캔맥주, 작은 거. 근데 제가 숨겨놓은 지가 꽤 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는데 먹을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꽤 오래됐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뒤에를 봤는데 유통기한이 쓰여 있더라고요. 술도 유통기한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미 날짜가 한참 지난 것 같아 보여서 왠지 또 먹으려니까 찜찜해서 안 먹고 결국에는 그냥 그걸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조일이더라고요. 유통기한 날짜가 아니었고 제조일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또 날짜가 지났구나 하면서 그렇게 못 먹고 저는 민증 나오고 나서 성장한 후에 술을 먹었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맘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잘 있었죠? 어제 싸뮤 들으면서 나름 반성을 열심히 해서 어제 싸뮤에서 방송 많이 안 듣는다고 타박 들으셨나봐요. 열심히 들으랍니다. 내 신성한 의무는 지키면서 행동해야겠어요 하시고요. 네, 밑에 로니님도 오셨고요. 용주마마님도 오셨네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은 시 읽는 11시 시작해볼게요.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궁금해서
컵라면 유통기한을 찾아봤어요. 근데 컵라면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컵라면이 원래 우리가 먹는 라면은 비닐 포장지잖아요. 근데 비닐이 아니라 발포 스티롤이라는 용기를 쓴대요. 근데 이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 기름이 산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군요. 변현주 사랑해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상한 컵라면의 증상. 건더기 색깔이 검다. 면에서 냄새가 난다. 컵라면 아래 유통기한이 지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보니까 유통기한 넘은 컵라면 먹었어요 하는 글들도 검색해보니까 꽤 나오네요. 유통기한 잘 보고 사셔야겠어요. 이런 것도 배우네요. 저는 과자 살 때, 아이스크림 살 때 유통기한 좀 확인하거든요. 유통기한이라기보단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최근 제조일을 먹어요. 그것도 은근히 최근 제조된 게 더 맛있는 거 아세요? 더 바삭바삭하고 아이스크림도 더 부드럽고 그래요. 뭐든지 신상이 좋은 거예요. 그쵸? 오늘 첫 번째 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리꽃 얼굴이라는 시예요. 서리꽃 얼굴 그림자 도시에서 이성열. 날이 차가워지면 서리꽃에 섬뜩한 눈매를 가진 지난날의 설레임들이 몹시도 그립구나. 너와 함께 이화동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날의 하얀 입김도, 그곳의 야학은 이미 오래전에 닫아 흔적만 남았고, 가난한 언덕은 명랑한 벽화들에 덮였다. 자동차가 다니던 하왕십리 골목을 땅강아지처럼 배회했다. 내가 뛰어놀던 도선동의 침침한 시장 동네는 소실되어 쉐르빌 아파트가 들어섰고, 체리 커피숍은 자리를 옮겨 체리 호프집으로, 주인 여자는 한참 더 늙었다. 중앙선 왕십리역에 전멸하는 색색 신호등들이 어린 내게는 몹시 두려웠었다. 오랫동안 철길 위에 납작 눌린 모처럼 살아왔구나. 잠깐 동안이라도 화차에 뜨거운 체온을 지녔던 쇠조각의 기억이 위로가 될지. 한양대 후문 근처를 거닐었다. 옛집에서 버스로 5분 거리의 살고지 다리를 이제야 처음으로 건너다니. 그러나 모르지. 갓난아이 적 어머니의 등에 업혀 그 개천을 지났었는지도. 소방서의 유적에 자리한 공원 벤치에서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따뜻한 눈길로 말을 건넸다. 내 어릴 적 이 동네의 풍광을 찬찬히 얘기해 주었지. 왕십리 전철역 1번 출구. 괴로운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입간판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그녀의 확신이 부럽기도 했다.
요 며칠간은 조로증에 걸린 아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시간은 복부비만의 느린 걸음으로 가득하다는 느낌.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라는 소설을 기억하니,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에 의하면 결국 인간이 문제라는구나. 사물들의 묵비권보다도 더 눈을 흐리게 하는 건 백주대낮의 안개 속 음모들, 누군가에 의해 끝없이 날조되어 내걸리는 신화들과 침묵의 아름다움으로 가장된 남루한 장면들, 힘센 자들이 찍어내는 뿌연 조감도를 믿는 척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알 수 없지만 묻지도 않으리라. 서러운 훗날에 널 잊을 테니. 우울한 노래가 골목 끝에서 되돌아오고 있구나. 네, 윤상의 시간의 얼굴에 이어서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들었습니다. 이 시가 수필 같기도 하고 약간 정말 의식의 흐름 같은 글이랄까요? 근데 뭔가 내용을 읽으면서 막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화동. 제가 이화동 그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실제로 이화동에 가보고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고, 너무 예쁘다고 반해가지고 당장 이사 오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이화동 가면요 이 노래가 곳곳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화동을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가 귀 속에서 맴도나 하고, 왜 이렇게 이 노래가 귀에서 떠나질 않지 했더니 이쪽 가게에서도 이화동을 틀고 저쪽 가게에서도 이화동을 틀고 또 저기 있는 카페에서도 이화동을 틀고 그렇더라고요. 이화동을 돌아다니는 내내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변현주 사랑해님은 한양대 살고지다 근처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지 시를 듣다 보니 반갑네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었던 길인데 하세요. 이 학창시절에 다녔던 길, 그 길에 대한 향수가 뭔가 있죠. 저도 초중고를 다 청주, 집에서 갈 만한 근처의 길에서 나와서 가끔 우연치 않게 그쪽 길을 가게 되면요,
괜히 새삼 문득 그 향수가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학창시절에 맨날 갔던 분식집, 또 맛있게 먹었던 닭꼬치집, 요런 거 얘기 항상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하면서 우리 언제 한번 모임을 거기로 가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정말 이제 가보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운동장도 진짜 컸었는데 뭐 제가 더 크다고 느꼈던 것도 있겠지만 거기다 건물도 새로 하나 지어서 운동장이 반의 반쪽이 됐어요. 아,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 보면 괜히 좀 찡하고 또 저 초등학교 때 있었던 문방구 아주머니가 아직도 계시는 문방구가 있는데 괜히 슬쩍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불량식품 하나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향수가 소록소록 나네요. 소녀님이 빵빠레 먹고 있어요. 아침부터 덥네요. 집안일 모드로 돌입합니다 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빵빠레. 세숫길정아님이 유일하게 먹는 아이스크림이래요. 언제 봐도 고전미가 넘치는 그 자태 하시는데 저도 한동안 빵빠레 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였었어요. 빵빠레, 뭐 메로나, 투게더 이런 거 있잖아요. 우유만 많이 나는 거, 서주 아이스. 근데 저는 이 빵빠레 아이스크림 예전에 분명히 다른 아이스크림들보다 좀 더 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300원일 때도 기억해요. 빵빠레 300원일 때.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고급형 아이스크림으로 이미지가 확 바뀌면서 엄청 비싸진 거예요. 이거 집을 때 왜 누가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사줄게 하면 손쉽게 집지 못하는 눈치 보이는 아이스크림으로까지 이 신분이 격상해서 함부로 고를 수가 없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빵빠레. 또 아이스크림 땡기게 만드시네요. 라게지스님은 어제 먹었던 메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와, 회 드셨나 보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배가 벌써 고파지는. 그래요. 이런 사진 자제해주세요. 저 요즘 음식 사진 보면 안 돼요. 참아야 합니다. 동명천재단님은 비틀즈의 이매진 신청하시네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한참 유통기한 얘기했잖아요. 곡주류는 무조건 유통기한이 있다고. 직류주는 빼고 곡주류는 다 유통기한이 있으니 잘 보고 고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하긴 막걸리는 정말 빨리 상하잖아요. 술도 유통기한이 다 있군요. 세숙기정아님은 어제 싸뮤 생방 때 스튜디오 오셨나봐요. 애기 사진이랑 같이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익숙한 배경에 이 싸뮤 정승조 아나운서의 뒷모습이 아주 어렴풋이 보이고요. 여기 우주복이죠, 요거. 귀여운 옷을 입고 같이 사진, 하람아기. 우리 하람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려주셨네요. 다음 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태지의 소격동까지 들었습니다. 아까 소녀님이 오늘 이화동도 나오고 소격동, 해화동, 광화문, 강남스타일까지 지명 이름 노래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어떻게 제가 소격동을 틀려고 생각한 걸 아셨는지 신기했어요. 오늘 약간 좀 기자기한 시도 읽어보고 좀 수필 같은 여러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도 읽어봤고 했습니다.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시 읽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그 비틀즈의 이매진을 듣고 싶다는 분이 많으셔서 이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갑자기 하나가 우뚝 솟았는지. 네, 비틀즈의 이매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화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죠?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벌써부터 기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으로 우리 이번 주 이 피로를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기운 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